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생활 7년차의 여성입니다. 저는 타이반 자의반으로 별거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요. 저 혼자 집을 나와 친정에서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랑 얼굴을 안 본 지는 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랑 사이가 아주 안 좋은 것은 아니고요. 저도 남편도 서로 많이 지쳐있다는 것이 이유라면 이유이겠죠. 왜 연락조차 하지 않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서로 얼굴을 보면 서운한 소리가 먼저 나갈 관계라서 둘 다 먼저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단 지레짐작으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면 진작에 끝났어도 끝났을 관계겠지만 아쉬움인지 다행으로 남을지 저희 둘 사이에는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저를 많이 닮은 아들이고요. 지금은 저와 같이 생활하진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 아이 아빠 시부모님들이 함께 아이를 키워주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저는 신장 공여자입니다. 공여를 받은 사람은 결혼 후 6년이 지나 신장이 망가진 남편입니다. 남편은 형제 자매가 많은 사람이고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핏줄로는 생판 남인 제가 남편에게 신장을 주었죠. 사실 결혼 후 건강검진 등에서 남편의 신장 수치가 썩 좋지는 않았지만요. 받을 때마다 아슬한 수치를 가족 중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직장에 다닌 경험이 있지만 나라에서 지원하는 직장인 건강검진 진단서를 그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는 사람들은 잘 없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그저 살이 좀 찐 것이라 생각하던 남편이 갑자기 눈에 띄게 팅팅 부어오르고 숨이 가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회사에 연락을 하고 병원에 갔는데 남편이 만성 신부전을 앓고 있는 환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지속적인 관리만이 살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신장은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상태가 썩 좋지 않아 신장 이식을 받기 위한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약물로 조절이 되지 않아 얼마 후부터는 투석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말라가는 남편의 모습이 속상했죠. 그때부터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신장 이식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저도 아들이 있는데 시누이들은 애들이 있어서 안 되고 시부모님은 건강이 안 좋아 안 되고 남동생은 한 집안의 가장이라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고 어쩜 좋니 어쩜 좋니 연부를 외우더라고요. 심지어 남동생은 남편이랑 혈액형도 맞아서 혈장 교환수도 필요가 없거든요. 반은 오기, 반은 사랑으로 피도 안 섞인 내 신장이 그렇게 잘 맞을까 싶어 아니란 생각도 섞어가며 이식 적합성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가는 날 시댁 식구들이 모여 절 응원하는데 그 순간은 참 그들이 내 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결혼을 했으니 시댁 식구들보다 내가 남편이랑 가까운 사람이고 우리 집의 가장이니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신장이 남편과 맞기를 기대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참 저희 남편이랑 제가 운명은 운명인가 봅니다. 신장을 이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엔 신장 이식 카페에 들어가 참 많이 글을 읽었던 것 같아요. 혈액형에 맞지 않아 교차 이식을 한다고 해도 6시간이면 이식부터 회복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참 생각이 많아졌어요. 글을 올리니 형제 자매가 있는데 적합성 테스트를 저 혼자만 했고 기적적으로 제가 잘 맞는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말에 왜 형제자매는 테스트를 받지 않았냐는 말만 줄줄 달리더라고요. 실제로 그 카페의 사람들을 보니 공여자가 반, 이식을 받을 사람이 반이었어요. 근데 대부분 뇌사자의 신장이나 형제자매의 신장을 받더라고요. 다행히도 제 신장에 맞아서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는 없었지만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저도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부모가 신장을 하나씩 나눠 갖고 있어서 둘 다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시댁에선 나몰라라였습니다.
벌써 축제 분위기였고 남편의 등을 두드리며 네가 결혼을 잘했니 많이 하셨죠. 남편은 한없이 미안해하며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얼굴은 점점 거먹고 누렇게 떠가고 있는 내 남편이 불쌍해서 그렇게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알렸더니 펄쩍 뛰시면서 그런 집구석이 어디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말짱한 형제 자매에 시부모까지 있는데 어디 남의 귀한 자식의 신장을 노리냐고 차라리 다 때려치우고 이혼을 하라고 하셨었는데요. 평소에 그렇게 조용조용하던 엄마도 네가 그런 결정을 한다면 네 시댁으로 뛰어가 시모의 머리채를 휘어잡는 한이 있더라도 억지로 이혼을 시키겠다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제가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죽어가는 꼴을 보니 평소에 남편을 죽이니 살리니 했어도 일단 살려놓고는 봐야겠더라고요. 수술을 하려면 우리 집에서 인연을 끊겠다는 친정 부모님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와 몸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술 날짜를 잡고 남편이랑 같은 날 수술대에 누웠죠. 수술 자체는 얼마 걸리지 않더라고요. 입원도 며칠 하지 않았고 생각보다 정상생활도 바로 가능했습니다. 남편도 거부 반응 없이 이식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벤트가 있었다면 정말 저희 친정엄마가 병원을 쫓아오셨다는 거 하나일까요? 딸 자식 둔 죄라고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집안끼리 만나면 남편을 칭찬하느라 바빴던 우리 엄마가 저 모르게 병원으로 찾아와 대차게 시어머니의 뺨을 날렸다더라고요. 어디 미친년이 지 식구 중한 줄만 알고 남의 집 딸을 이 꼴로 만드냐며 소란을 피웠는데 그때 병원에 와 있던 신우이라는 년들 둘이 우리 엄마 양팔을 잡고 말리는 듯 끌고 나가는 그런 꼴을 보였다네요. 같이 왔던 제 남동생은 신우이들 머리채를 잡고 엄마한테서 떼어냈다고 하고요. 이것도 저는 병실에 있어서 못 봤고요. 나중에 제가 몸이 안 좋아져서 친정에 와 있는데 남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누나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고 우리 부모가 불쌍하다고요. 그래서 나도 후회하니까 그냥 입이나 다물고 있으라고 했죠 뭐. 그때부터 시댁이랑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다고 봐야죠. 솔직히 시댁 봤으면 남편한테 신장 못 줬지 싶어요. 그렇게 입원을 하고 퇴원을 했는데 저는 저런 일이 있는 줄 모르고 집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시댁이니 신우이니 심지어 도련님한테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식하면 남편은 기능이 안 되는 자기 신장 2개에 제 신장 하나를 달고 있고요. 저는 말짱한 내장을 떼어냈으니 하나만 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귀하신 아들내미 수술을 했으니 맛있는 거라도 챙기라고 면역 억제제 먹고 있으니 감기라도 걸리면 안 된다며 보양식을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뭐 집에서 놀고 있나요? 요양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서 떨어질 정이 더 없이 다 떨어졌다고 보면 되네요. 그리고 웃기게도 뭐 시골에서 지었느니 신장에 좋다느니 하면서 흙이 그대로 묻은 푸성기며 뭐며 잔뜩 보내더라고요. 신장 안 좋으면 생채소도 뭐 썩 좋지 않거든요. 그걸 앉아서 다듬고 있으면 더 안 좋겠죠? 그런데 무식한 사람들이 신장 공여자인 내가 채소를 다듬어 귀하신 아들 주둥이에 쳐 넣으라고 그러는구나 싶어 우라통이 터졌어요. 그리고 전화를 차단하고 받지 않았는데 어느 날 출근했다 돌아온 집 문 앞에 식재료가 담긴 박스가 놓여있는 걸 보고 저는 그만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한테 지랄지랄을 하며 너희 집은 무식한 놈의 집구석이고 이기적이라고 너도 이기적이고 정말 도저히 못 살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울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남편대로 마음에 짐이 있어 제가 삐딱선을 타고 참고 있었는데 너희 집은 개판이고 상놈이고 난리가 나니 터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개싸움을 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시댁에 전화를 해서 전화로 난리를 쳤고요. 병원에서 있었던 일부터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자존심에 이야기를 못하고 있던 시부모님부터 그 집구석 사람들은 아이고 잘됐다 했는지 뭐 연을 끊니 마니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하도 목소리들이 커서 전화 밖으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길래 저도 미친 인연을 끊을 거면 냉장고에 쓰레기부터 가져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뭐 냉장고에 있던 것도 날아다니고 저도 괴물 버튼을 눌렸는지 안에 세간을 집어 던지고 그랬던 것 같네요. 사실 스스로 컨디션이 안 좋은 건 남편이 아니라 저였거든요. 원래 몸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전신마취 수술을 하니 영 컨디션 회복이 느리더라고요. 혼자 팔팔 뛰다 남편은 분을 못 참고 시댁으로 쫓아갔는데 거기서도 서운하니 뭐니 난동을 피운 모양이에요. 사실 남편도 이해가 안 됐겠죠. 그렇게 많은 식구가 있는데 검사를 받은 건 피 안 섞인 마누라 하나뿐이었으니까요. 평상시 그렇게 아들아들 하더니 아들이 하나 더 있어 목숨줄은 안 소중했던 모양이라고 난리를 친 모양인데 솔직히 그거야 제 알 바 아니니까요. 그렇게 짐을 싸서 친정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이랑은 잠시 따로 살자고 이야기를 마무리했죠. 저렇게 발악을 한 후라 그런지 제 몸 상태가 급격히 좋지 않아져서 친정에서 좀 요양을 하겠다는 핑계를 댔죠. 그리고 남편은 제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솔직히 아직까지 이혼 생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저를 등신이라고 하지만 자식이 있어 남편을 놓기가 힘드네요. 그리고 제 병원 볼 일이나 정기검진 같은 건 다행히도 친정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편하게 다니고 있기도 하고요. 어떻게든 시댁이랑 인연을 끊고 우리 식구대로만 살아가면 싫은 부분은 덮어두고 관리하며 살 수 있지 싶은데요. 시댁 식구라고 말하기도 싫지만 얼굴만 봐도 우라통이 터지고 억울함이 올라오니 이를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집을 나온 지는 한 달가량 되었고 어쨌든 남편이랑 한 배를 탔으니 시댁이랑 인연을 끊고 어떻게든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몸이 회복되는 대로 집을 합친 후 다음 단계에 대해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